네, 마감 전략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핵심이 되는 쪽에 무게중심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수요일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함께하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무게 있게 봐야 될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시장이 높다 보니까 오늘 이슈에 따른 어떤 흐름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금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볼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정부의 대규모 투자 영향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지 아니면 오늘 다른 흐름을 예상해야 될지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는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아마 시청자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2차 전지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뒤에는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금양 자체로는 어떤 화학 첨가물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그 자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에 따라서 그 기대감을 좀 선반영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2차 전지의 장비나 제가 전기차 충전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수사 리튬 관련해서는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사 리튬 관련해서는 금양도 있고 미래 나노텍도 있고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우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대장급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점점 더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산출을 하실 때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이 밸류쉐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 퍼가 지금 한 10.54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퍼가 127.03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업종 대비 12배 이상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양이란 종목이 12배 고평가를 받는 게 적당하냐? 이런 부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이제 보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양의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윗꼬리가 달려있고 시가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강보합권의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양에 대한 매수 의견을 기다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사료나 곡물과는 다르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해서는 관망을 해보지만 지지 구간이 확인되고 어떤 단기적인 물량소가 거친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좀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으로 첫 번째 포인트 금양 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카 이야기도 해볼게요. 공모가 회복도 못한 자리에서 대규모 보호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 회복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할지 그렇다면 다른 시각에서 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소카 오늘 장에서는 현재 2%대 하락입니다. 어떤 의견 포인트로 어떤 전략 두실까요? 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류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은 수급 동향은 좋지만 그 외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카가 어떤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2023년 실적은 크게 개선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카나 케이크 같은 종목들은 어떤 업을 이용하고 이제 영위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건데 이 중고차 시장은 사실 신차 시장이 조금 죽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나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가 어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실적을 보여줬지만 2023년에도 실적 증가세가 좀 보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중고차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차 시장 위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차 시장의 위축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과대낙폭 발생했고 업종 대비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온 다음에 1월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중고차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전만큼은 안 하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한창 창궐하던 시기에는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낫지. 차는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오늘 내일은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될까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터미널 레이트가 더 뒤로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중고차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각광받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소카는 점진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리스크를 체크하시고 매매를 지켜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카보다는 이제 현대차랑 연관이 되어 있는 케이카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카에 관심을 보인다면 물량 소화 과정을 다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포인트로 저희 이해하면 될까요, 팀장님? 우선 소카는 좀 K카와 다르게 좀 든든한 뒷백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리포트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죠. 뭐 주가도 이제 박스권 이제 뭐 좀 넓게 보면 중단부에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에 단기적으로는 박스 하단부에 있고 중기적으로 박스권 중단부에 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을 통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이 나올까?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방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K카처럼 든든한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이 종목의 단기 수익률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뉴스를 찾아보는 시간은 좀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소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서 금양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는 보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장 조금 마무리합니다. 특징적인 부분들 좀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대 지수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오늘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제만 하더라도 790선 안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후에 780선 무너지고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상으로 본다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 주도의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도 공세가 정말 치열합니다. IT 업종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세 일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네요. 선물도 지금 매도 우입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오늘 환율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저희와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2일장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거래일 만에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2%대 하락으로 무겁게 짓눌렀고요. 그 가운데 지금 미국 선물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그 모멘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으로의 매도 공세가 펼쳐진 오늘 우리 증시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하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연동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양대 시장 본다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만 본다면 JYP 엔터가 유일하게 그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 빨간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지수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선 살짝은 올라온 모습이 나오는데요. 코스피는 1.68% 빠지면서 2417선에 코스닥도 780선을 하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전지 소재가 버티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더욱더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 가운데 장중 저점이 오늘 774선입니다. 저점에 조금 더 가깝게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어제와 차이도 크다라는 속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 15포인트 가까이 1.88%의 하락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를 아는 오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적인 방향과 함께 환율 보셔야겠죠. 자, 오늘 결국은 9원가량 전 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1304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날 종가 기준으로 1,300원 넘긴 이후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 종가를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를 뚫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장에서 마감 그 이후에서 1,300원 위에서의 흐름이 견지되었다는 부분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는 약간의 위축세가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거셌고요. 여기에 외국인까지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포지션 나오고 있고요. 현 순간에 선물 쪽에서도 7천 계약 넘는 매도 우위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 더 팔자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 오후장에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팔자세로 3대 주체 가운데 개인만이 코스닥에서 사자세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큰 손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됐네요. 자, 시장 머니맵을 통해서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이 많이 빠지는 하루였고요.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게 이뤘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3거래 연속의 매도 공세를 펼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주가 흐름이 위축된 가운데 모두 반도체 투톱은 오늘장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마무리된 것 보시면은요. 조금 더 크게 빠진 쪽은 SK 하이닉스고요. 2.3% 하락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반도체 섹터 일제 파란불 들어와 있죠. LG전자는 물론이고 LG이노텍까지 2%대 하락, 그리고 차곡차곡 올라오는 듯 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도 4%로 큰 폭의 흔들림 보였다는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머니맵을 제가 1시 반 오프닝 구간에서 보는데요. 비교를 해드린다면 파란불 그때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일제히 파란불 쪽으로 기운 모습입니다. 빨간불 켜는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쪽이 일제히 하락권을 밀려났다는 점이 특징인데 반도체 보셨고요. 2차전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역시 파란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가운데 특히 SK이노베이션이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가장 큰 소재주 한다면 에코프로비의 오늘 마감가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크게 좀 빠지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권으로 마이너스 0.19% 크게 회복력을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분 체크해 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과 같은 경우는 3%로 크게 흔들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도 흔들림 나왔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5% 오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금융주 전반도 일제히 파란불로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모멘텀을 아는 쪽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쌓아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엔터주 가운데 지금 머니맵상에서는 하이브가 나오는데요. 어제 4시 구간에 컨퍼런스 콜 나왔죠. 펀더멘털 측면에 기반해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와 같은 경우는 3%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JRP엔트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장중에 해달라는 부분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철강 보시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입니다. 2월 10일 이후로 가장 큰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는 이번 주 초반에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는 매도 공세가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계감을 좀 크게 가져야 될 구간인지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장 어떤 방향으로 해석 주실까요? 네, 굉장히 좀 아쉽지만 보고 싶은 장세가 아니죠. 언젠가는 볼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장세를 보고 말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코스닥도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 이제 동시호가 브리핑 전에는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1%까지 이제 마이너스 1.8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수급동을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동시효과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나오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이 2월 22일인데 1월 4일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2%대의 약세를 보여준 날이 아마 오늘로서 한 3번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시장이 한 40거래일 정도 열리면서도 2%씩 연속으로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내일도 2% 밀린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뉴욕 시장도 마이너스 2% 밀렸고 국내 시장도 마이너스 2% 밀렸지만 연속적으로 밀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라실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주식 투자는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외인의 1,300원 환율 돌파에 좀 외인의 매도세가 좀 추가로 나올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또 단기적인 지지권까지 갭이 쿠션이 남아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바닥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욕 시장 마감 부분, 그다음 FOMC 회의록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국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기로가 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는 2,400선을 그 기준점으로 봐야 될지 그에 따른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하나랑요. 그리고 저희 이러한 장 속에서는 어떤 쪽에 종목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연이어서 좀 답변 받아볼게요, 팀장님. 네, 우선 제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내일 좀 2,400포인트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7회 겁먹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든지 인버스를 강하게 매수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진행할 필요 없으십니다. 내일 만약에 종가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코스닥은 갭이 남아있고 코스피는 2,417에서 2,42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만약에 2,41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그때 충분히 인버스를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장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종목은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이고요. 우선은 이런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한데 그래도 하락 장세에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니까 어떤 종목 개요를 보시면 이제 채권 출시업, 신용조사업, 민원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의 약세는 어떤 긴축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러우 사태도 있겠지만 일단은 금융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곡물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이제 동시호가 때 반등을 보인 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긴 약세의 주 원인은 긴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고자 곡물에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나마 곡물 관련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나왔는데 채권 출신 관련 종목들은 이제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곡물주에 비해서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오늘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점심시간 대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크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시초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구간이 9,900원, 1차 목표가는 11,500원 잡고서 내일 오전 점심까지 좀 보유해 가시면서 좀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해서 고려 신용정보 내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제시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힘든 하루였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B투자그룹 손예로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